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딸이 있어야 편하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딸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까요?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이 있어야 노후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에 딸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5가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기대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자식이 곁에 있어 주겠지. 그 기대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를 지탱해온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먼저 연락하던 자식이 이제는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조금은 늦어집니다. 명절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어려워지고 함께 있어도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더 힘든 것은 서운함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말을 꺼내면 부담이 될까봐, 괜히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저 혼자서 마음을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무게를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분명히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달라지겠지. 나이가 들면 다시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지금 이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내 노후를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정말 안전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깊은 심리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의외로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중심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자식은 성장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삶이 흘러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간극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자식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겠지.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각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자식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어긋남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 조용하고 깊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마음을 기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왜 내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부담으로 바뀌고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작된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과거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는 보호와 의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성인과 성인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독립된 존재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기댈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 합니다. 이 두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순간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삶 그리고 노후의 방향을, 프롬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노후의 시작입니다. 의존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독립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삶은 상대의 변화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서 있는 삶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노후의 평온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비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누구와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나씩 갖춰질수록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노후의 불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이 줄어들고, 선택이 줄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대부분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유지되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서의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이것이 무너지면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몸을 돌보고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노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점점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의 관계를 자식에게만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하나에 집중될수록 그 관계는 무거워지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조금 더 넓어져야 합니다. 친구, 이웃, 그리고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쌓이면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들이 의존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하루를 살아갈 작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유, 그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이어가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갖춰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편안해지고 삶도 조용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게 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준비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의 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경제적 독립, 건강, 감정의 자립, 관계의 확장, 그리고 삶의 이유,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